전기가 끊긴 지 12년. 밤이면 사람이 죽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잠들었고 어른들은 매일 밤 생존을 기도해야 했죠. 그 절망의 땅에 한 한국 기술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가 비웃은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지 유리판 몇 장. 하지만 그날 밤 마을은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아프리카 한가운데 마테루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매일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해가 지면 마을이 완전히 어두워졌거든요.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손도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건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위험했고 때로는 치명적이었어요. 마테루에는 많은 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을 포함해서 280명이 살고 있었어요. 15년 전에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 큰 디젤 발전기를 가져다 줬었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 신났죠. 3년 내내 전기 불빛이 있어서 삶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발전기가 고장 났어요. 고치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멀리 유럽에서 가져와야 했는데 너무 비쌌어요. 발전기를 돌리는 연료비가 마을 전체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긴 12년 동안 마테루 사람들은 매일 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해가 지면 아이들이 숙제를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들이 안전하게 저녁을 요리할 수 없었고요. 누군가 아프거나 다치면 어둠 속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표범이나 하이에나 같은 야생동물들이 마을 가까이 오고 독사들이 사람들이 걷는 곳을 기어다녔어요. 빛이 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뱀에게 물려 죽은 마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마을 이장님인 마르티오 오콩고라는 나이 드신 분은 희망을 포기하셨어요. 매일 저녁 자기 오두막밖에 앉아서 불이 켜지지 않는 횃불을 들고 자기 사람들이 세상이 나머지로부터 잊혀진 건 아닌지 궁금해하셨어요. 우리에게 한때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혼잣말로 속삭이곤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이었나 보다. 멀리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나이로비 무텔이라는 여성이 외딴 마을들에 전기를 공급하는 걸 도와주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의 마을들에 태양광 전력을 성공적으로 공급했었어요. 어느 날 한 의사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와서 단순히 빛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을에 대해 말해줬을 때 그녀는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뭔가 하지 않으면 그 의사가 말했어요. 전체 공동체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몰라요. 마테루까지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흙길로 6시간이 걸렸어요. 제 지프차는 바위 위에서 튀고 덜컹거리며 마른 개울을 건너갔어요. 뒷자리에는 한국산 태양광 패널 4개와 배터리, LED 전구, 그리고 제 테스트 장비들을 쌓아놨어요. 이건 그냥 아무 태양광 패널이 아니었어요. 제가 완전히 신뢰하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아프리카 날씨에 맞게 특별히 설계한 거였거든요.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디에도 전선이 없었어요. 전봇대도 없고 휴대폰 기지국도 없었어요. 전기가 발명되기 전 세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마테루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어요. 아직 해가 빛나고 있었고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비닐봉지를 묶어서 만든 공으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금속 대야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요. 남자들은 큰 나무 아래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요. 해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제 운전기사가 저를 마르티오 오콩고 이장님께 소개해줬어요. 키가 크고 마른 분이셨는데 회색 머리에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으셨어요. 나무 지팡이를 짚고 매우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볼 때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또 약속만 하는 방문자구나. 그분이 고개를 저으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뭘 팔려고 왔나? 저는 제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설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태양광 발전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다른 마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그분은 그냥 피곤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만 계셨어요. 보여줘. 그분이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프차 뒤쪽을 열고 한국산 태양광 패널 하나를 꺼냈어요. 작은 테이블 정도 크기였는데 검정색에 반짝거렸고 얇은 은색 선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구경했어요. 이게 다야? 한 할머니가 패널을 손가락으로 만지시며 물어보셨어요. 이 얇은 유리 조각이 우리에게 전기를 준다고? 한 젊은 남자가 웃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가져온 발전기는 소만큼 컸는데 엄청난 엔진이 있었고 소음도 많이 났어. 그게 진짜 전력이지. 이건 깨진 창문 같아. 우리는 전에도 속은 적이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세상을 약속했다가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렸거든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려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니까 분노와 의심 뒤에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고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상처 주려고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실망하지 않으려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였어요. 마르티오 이장님이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엄하고 차가웠어요. 젊은 아가씨, 당신은 손자들이 어둠을 무서워해서 울면서 잠드는 걸 지켜보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어디를 걷고 있는지 볼 수 없어서 뱀에게 물려 생명을 잃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분의 손이 감정에 북받쳐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때 믿었어요. 한때 신뢰했어요. 한때 희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분이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녹슨 금속 더미를 가리키셨어요. 옛날 디젤 발전기의 잔해였는데 잡초와 새똥으로 덮여 있었어요. 저게 우리의 깨진 약속 박물관이야. 그분이 씁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루 종일 태양광 기술에 대해 연설을 해도 이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작동하는 걸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증명만이 중요했어요. 이해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약속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군요. 결과를 보고 싶으시겠죠. 이제 해가 거의 지평선에 닿을 뻔했어요. 마을이 불안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집 안으로 부름받고 있었고 여자들이 빨래를 거두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밤을 위해 동물들을 안전한 곳에 가두고 있었고요. 30분만 주세요. 제가 마르티오 이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짐을 싸서 떠날게요. 다시는 저를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30분. 저는 빠르고 조용히 작업했어요. 태양광 패널을 나무 거치대에 설치하고 나이로비를 떠나기 전에 충전해둔 배터리에 연결했어요. 그 다음 배터리를 밝은 LED 랜턴에 연결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가 하는 모든 동작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작업하는 동안 하늘이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먼저 노란색, 그 다음 주황색, 그리고 진한 빨간색으로요.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제 피부에 소름이 돋게 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밤 사냥을 위해 깨어나는 동물들의 울음소리였어요. 마지막 햇빛이 언덕 뒤로 사라지는 순간 완전한 어둠이 마테루를 무거운 담요처럼 덮었어요. 저는 이렇게 짙은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손도 볼 수 없었어요. 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기도를 속삭였어요. 발이 땅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LED 랜턴의 스위치에 손을 뻗었어요. 제발 작동해줘.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줘. 저는 스위치를 켰어요. 갑자기 번개처럼 찬란한 하얀 빛이 어둠을 뚫고 폭발했어요. 빛이 너무 밝고 깨끗해서 모든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 진 후 마테로에 전기 불빛이 있었어요. 엄마! 한 어린 소녀가 랜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별들이 내려왔어. 별들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왔어. 다른 아이들이 웃고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밝아. 너무 아름다워. 만져도 돼? 하지만 어른들의 반응이 저를 울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입을 벌린 채 서서 기적을 보는 것처럼 그 빛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그것이 진짜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뻗어 빗줄기를 손가락으로 만지려고 했어요. 마르티오 이장님이 천천히 랜턴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분의 엄하고 환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처음으로 눈을 보는 아이처럼 경이로움으로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그분이 속삭이셨어요. 밤새 계속될 거예요. 제가 감정에 벅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 해가 뜨면 패널이 다시 배터리를 충전할 거예요. 이 빛은 매일 밤 영원히 작동할 거예요. 나이 드신 이장님이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는데 그분 눈에서 전에 없던 무언가를 봤어요. 희망이었어요. 젊은 아가씨.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나이로비 무테리예요. 나이로비. 그분이 되풀이하셨어요.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우리 말로 시원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잠시 멈추시고 다시 그 빛을 보셨어요. 혹시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정말로 우리를 도우러 온 건가요? 그날 밤 마테로에서는 아무도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어둠이 내린 후에도 밖에 앉아서 한국 태양광 전력의 빛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후로 할 수 없었던 놀이를 했어요. 어머니들이 두려움 없이 저녁을 요리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밝은 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테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해가 뜨기 전에 밖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소리였어요. 그들은 아직도 전날 밤의 마법 같은 빛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그 빛이 빛나는 걸 보려고 밤새 깨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침 식사 후에 마르티오 이장님이 모든 사람들을 큰 회의 나무 아래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약 50명 정도가 왔어요. 남자, 여자, 10대들, 그리고 아이들이요. 모두 자기 마을의 빛을 가져다 주니 유리 패널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나이로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젯밤 당신은 그 빛이 작동한다는 걸 증명해 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알아야 해요. 유럽 발전기처럼 고장 날까요? 당신이 사라져서 우리를 다시 어둠 속에 버려둘 건가요? 저는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서 모든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땅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빛나는 화면에 매료되어 제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제가 왜 다른 종류가 아닌 한국 태양광 패널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2년 전 사진을 열었어요. 마테로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 케냐 북부의 한 마을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똑같은 진흙집, 똑같은 먼지 나는 길, 사람들이 모이는 똑같은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 마을은 독일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을 받았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 패널보다 3배나 비쌌지만 모든 사람이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어요. 유리가 깨지고 금속 프레임이 구부러진 망가진 태양광 패널들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딱 1년 후에 패널의 절반이 고장 났어요. 아프리카 태양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우가 유리를 깨뜨렸고요. 모래 폭풍이 안에 있는 전자 부품들을 손상시켰어요. 마르티오 이장님이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슬프게 말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교체 부품을 구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다려야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요? 한 10대 소년이 물어봤어요. 4개월이요. 유럽에서 배로 부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4개월이나 어둠 속에서 지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역겹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4개월의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새 비디오로 넘기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 태양광 기술을 발견했어요. 비디오에는 케냐의 한 마사이 마을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전통적인 빨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오두막 주변에는 작은 검정 태양광 패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밝은 LED 전구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전기 재봉틀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남자들이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었어요. 이 마을은 한국 태양광 패널을 3년 동안 사용해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들의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보세요. 한 어린 소녀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불빛이 있어. 저는 더 많은 비디오들을 보여줬어요. 탄자니아의 한 병원에서 의사들이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 불빛 아래에서 밤에 수술하는 모습이요. 우간다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국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이요. 르완다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전기 불빛이 있어서 어둠이 내린 후에도 음식을 팔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곳들이 한국 기술을 사용해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 패널이 아프리카에서 왜 훨씬 잘 작동하는지 아세요? 캐시 할머니라는 나이 드신 여성분이 손을 들었어요. 말해보세요. 한국이 이 패널들을 만들기 전에 우리 날씨를 5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사막에서 테스트했고요. 열대 폭우에서도 테스트했어요. 모래 폭풍과 극심한 더위에서도 테스트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환경에 특별히 맞춘 패널을 설계했어요. 저는 태블릿에서 기술 사양을 보여줬어요. 한국 패널은 섭씨 85도까지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요. 먼지로부터 보호하는 특별한 코팅이 있고요. 우박을 견디기 위해 유리가 특별히 강해요. 하지만 뭔가 고장나면 어떡하죠? 마르티오 이장님이 물어보셨어요. 한국 회사들이 나이로비와 카이로에 창고를 두고 교체 부품들을 보관해요. 제가 말했어요. 뭔가 고쳐야 하면 4개월이 아니라 2주 안에 부품이 도착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을 사람들을 훈련시켜줘요. 데이비드라는 젊은 남자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돈만 받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저는 웃으며 태블릿에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성공적인 태양광 설치 현장 앞에서 박 씨라는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서 있는 제 사진이었어요. 제가 그들과 3년 동안 일해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박 씨는 저에게 형제 같은 분이 되셨어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고 저를 도와주세요. 마을에 긴급수리가 필요하면 한국 기술자들이 아프리카로 오는 다음 비행기에 타요. 캐시 할머니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던 질문을 하셨어요. 하지만 왜요? 그렇게 멀리 있는 한국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신경 써주는 거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눈을 직접 바라봤어요. 한국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60년 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끔찍한 전쟁을 막 끝냈거든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없었고요. 병원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도와줬어요. 제가 계속했어요. 미국이 음식을 보내줬어요. 일본이 돈을 보내줬고요. 유럽 나라들이 선생님들과 의사들을 보내줬어요. 한국은 그 친절함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전후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은 1960년의 것이었는데 지늘길과 작은 집들이 있는 가난한 마을처럼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은 오늘날의 것이었는데 고층 빌딩과 밝은 불빛, 첨단 기술이 있는 현대적인 도시를 보여줬어요. 이제 한국은 부유하고 성공한 나라예요. 제가 말했어요. 자기들의 모든 기술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나라들을 도와주기로 선택했어요.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거든요. 마르티오 이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제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분의 목소리가 강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기술이 정말로 아프리카 환경에서 작동한다면,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한다면 아마도 마테루가 과거의 살기를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자신을 지켜보는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셨어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요. 군중이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테루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주 후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마테루에 트럭 한 대가 도착했는데 나이로비뿐만 아니라 유재성 씨라는 엔지니어가 이끄는 한국에서 온 15명의 팀이 함께 왔어요. 한국 팀은 마을 전체를 밝힐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더 큰 태양광 패널들, LED 가로등, 강력한 배터리들, 의료소를 위한 냉장고, 그리고 학교를 위한 태블릿 컴퓨터까지요. 마을 아이들이 트럭 옆으로 뛰어가며 신나게 소리쳤어요. 한국 도우미들이 왔어. 한국 도우미들이 왔어. 한국 팀은 빠르지만 신중하게 작업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마테루의 젊은 사람들 몇 명을 훈련시켜서 시스템을 유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은 장비만 설치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확실히 했어요. 가장 중요한 설치는 의료소에서 이루어졌어요. 12년 동안 마을 간호사는 어둠이 내린 후에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밤에 아기를 낳는 임신한 여성들에게는 빛이 없었어요. 열이 나는 아이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고요. 차갑게 보관해야 하는 약들이 냉장 보관이 안 되어서 상했어요. 유 씨가 스위치를 켜고 10년 넘게 처음으로 밝은 불빛이 의료소를 가득 채웠을 때 많은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전기가 아니에요. 마을 간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건 생명 그 자체예요. 바로 그날 밤 새로운 불빛들이 그 가치를 증명했어요. 그레이스라는 여성이 어려운 출산으로 진통을 시작했어요. 의료소의 밝은 LED 불빛 덕분에 간호사는 안전하게 건강한 남자 아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하는 부모들은 아들의 이름을 누르라고 짓기로 했어요. 스와힐리어로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기는 우리 마을이 다시 태어나는 걸 상징해요. 마르티오 이장님이 자랑스럽게 발표하셨어요. 이 아이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자랄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LED 가로등 덕분에 사람들이 밤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여성들이 어둠이 내린 후에도 두려움 없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었어요. 의료소의 냉장고가 백신과 약품들을 신선하게 보관했어요. 아이들이 해가 진 후에도 공부할 수 있었고요. 작은 사업들이 더 늦게까지 문을 열 수 있어서 가족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시 안전하고 희망적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마르티오 이장님이 한국 태양광으로 만든 불빛의 따뜻한 빛에 둘러싸인 채 모인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기억할 연설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여,
이 빛은 그냥 전기가 아니에요. 이 빛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우리 여성들의 안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우리 존엄성을 상징해요. 우리에게 이 빛을 가져다 준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냥 기술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되돌려줬어요. 그러고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순간에 자존심 강한 나이 드신 이장님이 유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 70년 인생에서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패배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유 씨가 이장님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켜요. 이 빛은 마테로에서 영원히 빛날 거예요. 1년 후 마테로는 완전히 변했어요. 밤에 일어나는 의료 응급 상황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가로등 때문에 범죄가 거의 사라졌어요. 불빛이 위험한 동물들을 멀리 쫓아버려서 야생동물 공격도 멈췄어요. 마을의 곡물 방앗간이 밤에도 운영될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나아졌어요. 아이들이 어둠이 내린 후에도 공부할 수 있어서 시험 성적이 향상됐어요. 마테로의 성공이 케냐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한국의 개발 기관이 아프리카 전역의 50개 마을에 더 비슷한 태양광 시스템을 가져다 줄 계획을 발표했어요. 전 세계 신문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밝히고 있는 한국의 기적에 대해 썼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테로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빛과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만큼 충분히 마음을 써줬어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친절함과 결단력, 그리고 좋은 기술로 함께 일할 때 가장 어두운 곳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마테로에 대한 한국의 선물은 그냥 태양광 패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 돕기로 선택할 때 너무 작은 마을도, 너무 잊혀진 사람들도 해결하기에 너무 큰 문제도 없다는 증거였어요. 마테로의 불빛들은 오늘도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럴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